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신영국 전 문경시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담은 책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정부의 탈원전 얘기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서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원전 건설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것은 당초 설계된 수명까지만 운영하고 연장 운행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당장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에 걸쳐 축적된 국내 원자력 기술 관련 노하우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높은 경쟁력의 방향을 잃고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처음이고 1978년도 처음 상업 운전을 한 이래 40년 만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석유 한 방울 안 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패장 문제, 환경 문제로 늘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탈원전 문제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탈원전 선포와 함께 백운규 교수를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탈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 장관 후보자는 국내 대표적인 탈원전을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저도 환경론자로서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좀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안전과 환경을 우선시하겠다는 통치권자로서의 강한 의지 표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기공식, 준공식도 아니고 문을 닫는 행사에 직접 참여한 자체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미래지향적, 이상적 친환경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탈원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까지 4개국에 불과합니다. 원자력 안전 사고를 직접 겪은 미국, 일본조차도 원전을 재가동했습니다. 미국, 일본 왜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그들은 직접 원전의 아픔을 겪은 나라들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대안이 있다면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는 독일마저도 메르켈 총리가 부임하자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당초 수명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 원전의 수명을 12년 연장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고 환경 옹호론자입니다.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탈원전 과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비용과 코스트 문제입니다. 경제성 문제입니다. 탈원전 하면 당장 전기요금 올라갑니다. 전기요금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 올라가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전기 안 쓰는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의 발전 비율이 70%에 가까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원전 석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원전과 석탄은 누가 뭐래도 전기 생산 단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입니다. 킬로와트당 전기 생산 원가로 봤을 때 원전이 39원, 석탄이 66억, LNG가 210원, 석유가 253원, 태양광은 무려 599원에 달합니다. 원전에 비교하면 LNG는 5배, 태양광은 무려 15배나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결국 탈원전하고 다른 원료 쓰면 전기요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 물가 상승하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생산 원가 1%, 2%의 전쟁 아닙니까? 다른 경쟁 국가들이 다 탈원전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우리만 탈원전 하면 우리의 기업들 국가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전을 폐쇄할 경우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대체안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현실적 대안 말입니다. 바로 이 대안 문제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한 얘기일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과연 무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태양광, 풍력, 지열, LNG, 바이오에너지를 얘기합니다. 흔히들 환경오염 없는 깨끗한 미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일부 학자분들 장밋빛 얘기만 합니다. 과연 이들로서 원전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태양광의 경우 안정적인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풍력의 경우는 지역의 바람의 색이라든가 날씨, 기후가 중요한 인자입니다. 이들은 지역별로 소규모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솔하게 얘기하면은 원자력의 대체 수단은 못 된다는 얘기죠. 이들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사실상 그 명맥을 유지했다 해도 지나친 얘기 아닙니다. 게다가 이들도 환경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과 풍력 어떻습니까? 설치할 때 산림, 경관 훼손합니다. 풍력의 경우는 운영 시에 소음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체 에너지는 천연가스라고 얘기하지만 LNG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데 LNG 경우도 결국 원전에 비해서 생산 원가가 턱없이 높습니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4배, 5배가 높습니다. 게다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원유가의 등락에 따라 늘 수급 문제에서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LNG 수입 중단되면 발전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LNG도 환경오염 시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배출오염 물질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LNG 연소하면은 우리 온실가스 주범이라고 그러죠. 이산화탄소 배출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법률적 문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 대계입니다. 우리 국내법으로 하면은 에너지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에 의하면 국가 에너지 정책은 20년을 기본 단위라고 있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에너지 정책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을 흔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 갈팡질팡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 긴 안목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몇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했고 그 피해 또한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6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자력으로 인한 안전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자력의 안전 문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안전성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든 새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만을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장밋빛 얘기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대단히 합리적인 대안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하고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지만은 그렇다고 자동차 버리고 자전거 탈 수는 없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